특히 민주당에선 야당에서는 이 도이치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장관과 윤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특검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특검 말고도 지금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라 있잖아요. 그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거는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그리고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법을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특검, 도이치 특검 모두 다 악법이다. 총선용으로 쥐고 흔들려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저 말밖에 못해요. 총선용 악법이다. 그런데 저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저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검이 통과가 됐고요. 국민들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국회가 통과한 특검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다라는 그리고 뭐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본인들은 명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저 특검으로 인해서 발목이 완전히 잡혔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게 좋고 이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뭐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약간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입장이나 다른 측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검사만 하다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의 대표 얼굴로 와서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한다. 그거 자체는 정말 매우 특이한 것이고요.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무슨 동료 시민이랄지 뭐 여당의 정책은 정교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로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그럼 어떤 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책 의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위원 인선에 잡음이 있었고 결국 특검도 계속 저 얘기만 하면서 돌파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전에 엄격한 잣대가 지금 본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총선용 특검 저 말밖에 못할 것이다. 서지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데 사실 이게 검찰이 수사로 막을 것을 지금 특검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총선용이다 그러고 악법이다 하게 되면 특검으로 막을 걸 이걸 게이트로 막는 겁니다. 김건희 게이트로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게이트 된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가는 주식 투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김건희 배우자가 주가 조작했는데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특검하면 80억 든다고 하는데 이 특검 통과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조 효과 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 한 400조거든요. 한 2%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 1000만이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입니다. 정보에 대한 획득에 대한 공정성.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으로 하게 되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매도도 올해 6월까지 금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아, 누구라도 주식 투자에서는 주가 조작하게 되면 엄벌을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생과 연결되고요. 기업 투자 활성화도 연결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죠. 그러면 주식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 같은 조달금리 낮추고 유상증자 같이 자본 없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선전용으로 하는 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민생과도 연결되고 말씀드리지만 검찰들이 수사를 했었으면 그냥 특검하면 안 되는 건데 검사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온 거고 말씀드렸지만 특검도 계속 맞으면 이거 게이트로 갑니다. 게이트. 네.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진중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특검 이번 거 받아라. 진작 받았으면 저는 특검해도 나올 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경찰이 딱 보고 그냥 덮었던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검찰에서 털털털털 털었잖아요. 2년 동안. 그래도 기소 못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미 저기 판결 나왔어요. 판결을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분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거는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냥 딱 접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판단을 미루고 미뤄가지고 폭탄 돌
돌리듯이 전 정권에서 처리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넘겨준 거고. 그다음에 이 현 정권에서도 이걸 또 괜히 하면 또 욕먹을까 봐 그냥 갖고 있으니까 밖에서 좀 특검을 해라,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늘 하는 게 뭐 특검, 방탄, 뭐 탄핵 이거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운동권 마인드에 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인 걸 쭉 떠나가지고 어떤 정치적 효과 이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진작 받았으면 이거 끝났을 거예요.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 역대 특검이 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항상 특검이다라는 게 항상 정치적 공세였고. 그래서 그걸 털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못 받겠다라고 하고 총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죠. 아니 그게 뭐 작년에 하자 그래서 진작했으면 총선하고 상관없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동훈 체제가 성공을 하려면 뭐냐면은 대통령한테 쓴소리하고 대통령과 좀 다른. 왜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진 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당만 잡는 거예요. 그 당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당이 변해야 된다는 건데 변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대통령이 잘못할 때 당이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과 약간 결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딱 저렇게 잡혀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스타일을 구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볼 때는 디폴트 값이 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딱 될 때 저건 건드리지 말라. 아예 얘기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라고 한다면 한동훈이 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반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딱 받아가지고 털어버리면 나올 것도 없습니다, 저거. 김관섭 변호사님.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진중권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털어도 나올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선수로 참여했던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오수 회장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주가 조작인 거 알고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해야 하는데 다 처벌을 받았지만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 일단 받는 것이 지금 유리하냐 아니면 총선을 미룬 것이 유리하냐 그건 뭐 수사에도 나올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총선 전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총선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약간 미세하게 살펴볼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 안 해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네. 이게 워딩의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조작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조작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딩의 변화를 일단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이게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혹폭풍이 있겠죠. 예. 그러면 선거가 아직도 3개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의 얼굴은 한동훈 장관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장관 가족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거부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것을 어떠한 희석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어떠한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부를 하면 흑폭풍은 있겠지만 흑폭풍을 좀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한동훈 비대위, 이재명 대표의 퇴진. 과연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